은희야, 칠순잔치 음식 준비는 당연히 내가 다 해야지. 큰 며느리랑 둘째 며느리는 바쁘잖아. 어머니, 손님이 100명이 넘는데 큰 며느리는 의사고 둘째 며느리는 변호사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부엌일을 너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니까 시간도 많고 할 수 있잖아. 5년 전 회사 그만둘 때 당신이 더 잘할 수 있는 걸 하면 되지. 믿었던 그 말. 새벽 4시 마이너스 혼자 음식 준비. 밤 11시 여전히 부엌에서 일주일 내내 큰형님네랑 둘째 형님네는 바쁘잖아. 근데 형수님들은 의사랑 변호사잖아. 비교가 되니?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 며느리들이 준비했어요. 큰 며느리는 의사로 바쁜데도 와줘서 고맙고 둘째 며느리는 변호사로 바쁜데도 고마워요. 5년 동안 나는 뭐였을까? 은희야, 괜찮아? 고생 많았어. 정말 고생 많았어. 조금만 기다려. 곧 모든 게 바뀔 거야. 온 가족 모여라. 할 말이 있다. 유언장이다. 내 재산. 강남 아파트 15억. 예금 8억. 주식 5억. 상가 12억. 총 40억. 그런데 나는 공평하게 나누지 않을 것이다. 30억은 막내 아들 준호와 며느리 은희에게 준다. 뭐라고요? 5년 동안 기록했다. 2019년 설날 마이너스 은희 혼자 음식 준비. 2020년 추석 마이너스 은희만 일함. 2021년 생일 은희 혼자 준비. 모든 사진에 혼자 일하는 은희. 여보, 그래도 큰아들이. 은희 혼자 5년 동안 2,500만 원 썼어. 자기 월급에서. 2021년 유산한 거 알아? 추석 준비하다가. 은희야, 유산이라니? 은희 언니 솔직히 좀 답답하지 않아? 나 같으면 진작 이혼했을 거야. 30억은 절대 안 받고 큰아들 5억, 둘째 아들 5억, 막내 아들 30억, 그리고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는 이제 명절에 오지 마. 아버님, 감사합니다. 보다 못한 시아버지의 정의 구현. 영상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 은희야, 칠순잔치 음식 준비는 당연히 내가 다 해야지. 큰 며느리랑 둘째 며느리는 바쁘잖아. 시어머니 김순덕 70의 목소리는 당연하다는 듯 차갑고 단호했으며 그 말을 들은 막내 며느리 정은희 35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시댁에 온 지 벌써 5년째였고 3살 딸 서연이를 키우며 시댁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시어머니의 칠순잔치까지 혼자 준비하라는 말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손님이 100명이 넘는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혼자 어떻게... 라고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순덕은 큰 며느리는 의사고 둘째 며느리는 변호사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부엌일을 시킬 수는 없지. 너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니까 시간도 많고 할 수 있잖아 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은희는 5년 전 남편 박준호 38화 연애 2년 끝에 결혼했고 준호는 평범한 중소기업 과장이었으며 은희는 결혼 후에도 회사를 계속 다녔지만 시댁에서는 그녀의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처음부터 은희를 탐탁지 않게 여겼고 우리 큰 며느리는 의사고 둘째 며느리는 변호사인데 막내 며느리는 그냥 회사원이라니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으며 명절 때마다 너는 큰언니들처럼 훌륭하지 않으니까 집안일이라도 열심히 해야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참았고 시어머니의 무시와 편견을 견디며 착한 며느리로 살려고 노력했으며 명절마다 제사 음식을 거의 혼자 준비하고 시댁 대소사를 챙기며 5년을 살았습니다. 큰 며느리 이혜진 43은 대학병원 내과 전문의였고
둘째 며느리 최수진 40은 대형 로펌 변호사였으며 두 사람은 늘 바쁘다는 핑계로 시댁일에는 손도 대지 않았고 명절에도 손님처럼 앉아서 차만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어머니의 칠순잔치는 규모가 달랐고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합쳐 100명이 넘는 손님이 올 예정이었으며 음식만 30가지가 넘었고 준비 기간도 일주일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회사를 쉬어야 할 것 같아요라고 은희가 말했지만 순덕은 그럼 쉬면 되지. 내일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라고 무시했습니다. 은희는 그날 저녁 남편 준호에게 오빠, 어머니가 칠순잔치 준비를 저 혼자 하래요. 100명 넘는 손님 음식을 혼자 어떻게 해요? 라고 하소연했지만 준호는 엄마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뭐 어때? 큰형님네랑 둘째 형님네는 바쁘잖아 라고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은희는 나도 바빠요. 나도 회사 다녀요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준호는 근데 형수님들은 의사랑 변호자잖아. 비교가 되니? 그냥 내가 좀 고생하면 되는 거 아냐라고 말하며 은희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천장을 바라보며 5년 동안 헌신했는데 이렇게 무시를 받는구나 라고 생각했으며 눈물이 났지만 참았고 그래도 해야지 안 하면 나쁜 며느리가 되는 거니까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었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은희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칠순잔치 준비를 시작했고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고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으며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잠드는 생활이 일주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허리는 아팠고 손은 물에 불어터졌으며 발은 퉁퉁 부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 혜진과 둘째 며느리 수지는 가끔 시댁에 들렀지만 부엌 일은 거들지 않았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은혜 씨 고생 많네요라고 거칠게 인사만 했으며 순덕은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바쁘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당일날 예쁘게 입고 오기만 해라고 말했습니다. 은희는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뭐지? 나는 가족도 아니고 그냥 일꾼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표정 관리를 하며 묵묵히 일했습니다. 특히 순덕은 은희가 만든 음식을 하나하나 검사하며 트집을 잡았고 이건 간이 좀 짜네. 이건 색깔이 안 예쁜데 이건 다시 해라고 지시했으며 은희가 힘들어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은희가 피곤해 지쳐 주저앉아 있는데 순덕이 와서 뭐해? 일 안 해? 시간 없어라고 다그쳤고 은희는 죄송해요. 어머니 잠깐 쉬었어요 라고 사과하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칠순잔치 3일 전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순덕은 준비 상황을 점검했고 은희야 음식 다 준비됐어? 라고 물었으며 은희는 네, 어머니 거의 다 됐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큰아들 박준혁 45이 엄마 은희가 잘하고 있나요? 칠순잔치가 망치면 안 되는데 라고 말했고 순덕은 글쎄 나는 좀 걱정이야. 큰 며느리나 둘째 며느리가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대답했습니다. 은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고 일주일 동안 죽어라 일했는데 걱정된다는 말만 듣자 눈물이 났지만 참았으며 큰 며느리 혜진은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당일날 확인해 볼게요라고 말하며 마치 자신이 주체자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둘째 며느리 수진도 저도 도와드릴게요. 손님 응대는 제가 할게요라고 말했고 순덕은 역시 너희들이 있어서 든든하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은희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으며 큰아들 준혁과 둘째 아들 박준석 42도 은희를 거들어주지 않았고 오히려 은희야
우리 어머니 칠순잔치인데 실수하면 안 돼, 알지? 라고 경고했습니다. 은희는 네, 형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화장실에 혼자 앉아 울었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무시당할까라고 중얼거렸으며 거울을 보니 일주일 사이에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으며 손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이게 내 모습인가? 한숨을 쉬며 다시 부엌으로 향했고 아직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칠순잔치 전날 밤 은희는 새벽 3시까지 일했고 마지막 음식들을 마무리하며 내일만 지나면 끝이야. 조금만 참자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게 끝이 아니야.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야라는 불안감이 밀려왔고 이대로 살 수는 없어라는 생각이 희미하게 떠올랐지만 곧 지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은희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고 시아버지 박철수 73가 그동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으며 철수는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눈은 늘 밝았고 며느리들을 대하는 아내와 아들들의 태도를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은희가 혼자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이건 아니야. 이건 정말 아니야 라고 생각했고 칠순잔치 날 무언가를 할 결심을 굳혔습니다. 칠순잔치 당일 아침 은희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고 혜진과 수지는 오전 11시쯤 도착해서 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고치며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으며 순덕도 한복을 입고 거실에 앉아 여왕처럼 대접받았습니다. 반면 은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땀을 흘리며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며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안을 가득 채웠으며 순덕은 손님들에게 큰 며느리는 의사고 둘째 며느리는 변호사예요라고 자랑했지만 막내 며느리 은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빈 그릇을 치우며 쉴 틈 없이 일했고 아무도 그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쯤 은희는 잠시 부엌에 혼자 앉아 물을 마시며 쉬고 있었고 다리는 후들거렸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으며 조금만 더 버티자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바로 그때 순덕이 부엌으로 들어와 은희야 뭐해? 손님들 물 떨어졌어. 빨리 갖다 드려라고 소리쳤고 은희는 네, 어머니, 바로 갖다 드릴게요라고 대답하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몰랐습니다. 거실에서 시아버지 철수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뒤집힐 거라는 것을. 칠순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거실은 웃음소리와 축하 인사로 가득 찼고 순덕은 손님들 사이에서 여왕처럼 앉아 환한 미소를 지으며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순덕이 복 많네. 아들 셋의 며느리들도 다 훌륭하고라는 말에 순덕은 겸손한 척하며 뭐 그렇게까지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우쭐했습니다. 큰 며느리 혜진은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손님들에게 저는 대학병원에서 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어요 라고 소개하며 명함을 돌렸고 손님들은 와, 의사 며느리 두셨네요. 대단하시다라고 감탄했습니다. 둘째 며느리 수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우아하게 와인을 홀짝이며 저는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손님들은 변호사까지 며느리 복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라고 칭찬했습니다. 순덕은 그 칭찬을 받으며 더욱 기뻐했고 우리 큰 며느리는 서울대 의대 나왔고 둘째 며느리는 사법고시 합격했어요 라고 자랑을 늘어놓았으며 손님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막내 며느리 은희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고 은희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쓰렸지만 표정을 관리하며 음식을 계속 날랐습니다. 은희가 음식을 나르다가 거실을 지나칠 때 한 손님이 저 사람은 누구예요? 라고 물었고 순덕은 잠시 멈칫하다가 아, 막내 며느리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라고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평범한이라는 표현에 은희는 발걸음이 멈췄고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이 흔들렸지만 꾹 참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서 은희는 혼자 눈물을 닦으며 참자, 오늘만 참으면 되라고 중얼거렸지만 마음속 상처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큰 며느리 혜진이 부엌으로 들어와 은희 씨, 물 좀 더 갖다 줘요. 손님들이 목마르대요라고 명령조로 말했고 은희는 네, 언니라고 대답하며 물을 준비했습니다. 혜진은 은희가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그래도 은희 씨는 이런 일에 재능이 있네요. 역시 사람마다 잘하는 게 다르니까라고 말했고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은희를 깎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은희는 감사합니다. 언니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나를 하인 취급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4시쯤 식사 시간이 되었고 손님들은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기 시작했으며 와,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라는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한 손님이 누가 만드셨어요? 라고 물었고 순덕은 우리 며느리들이 정성껏 준비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복수형 며느리들이라는 표현에 은희는 어이가 없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혜진과 수지는 손님들 사이에 앉아 우아하게 식사를 하며 저희가 조금 도왔죠라고 겸손한 척했고 손님들은 역시 훌륭한 며느리들이네요라고 칭찬했습니다. 은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소리를 들었고 내가 일주일 동안 혼자 준비했는데 조금 도왔다고? 라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저녁 6시쯤 케이크 커팅 시간이 되었고 온 가족이 순덕 주변에 모여 사진을 찍었으며 큰아들 준혁과 둘째 아들 준석은 어머니 양옆에 서서 환하게 웃었고 혜진과 수진도 앞줄에 서서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은희와 막내 아들 준호는 뒷줄 구석에 서 있었고 사진사는 뒤에 분들 좀 더 앞으로 나오세요라고 말했지만 순덕은 괜찮아요. 그냥 찍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을 찍은 후 순덕은 손님들에게 우리 큰아들은 대기업 이사고 둘째 아들은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예요 라고 자랑했고 손님들은 아들 복도 대단하시네요 라고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 준호에 대해서는 막내는 그냥 평범한 회사 다녀요라고 무심하게 말했고 준호는 웃으며 넘겼지만 은희는 속으로 우리 남편도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무시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7시쯤 순덕은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시작했고 오늘 제 칠순잔치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특히 우리 며느리들에게 감사해요. 큰 며느리는 의사로 바쁜데도 시간 내줘서 고맙고 둘째 며느리는 변호사로 바쁜데도 와줘서 고마워요라고 말했습니다. 은희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귀를 기울였고 나는 나에 대한 감사 인사는? 라고 기대했지만 순덕의 입에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막내 며느리 은희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고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무시했습니다. 은희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고 일주일 동안 죽어라 일했는데 감사 인사조차 받지 못하자 눈물이 났지만 손님들 앞이라 참았으며 부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조용히 울었습니다. 나는 뭐지? 나는 정말 가족도 아니구나.
중얼거리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바로 그때 부엌 문이 열렸고 시아버지 철수가 들어왔으며 은희를 보자 은희야, 괜찮아? 라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은희는 깜짝 놀라 아버님 괜찮아요 라고 거짓말을 하며 눈물을 닦았지만 철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표정으로 은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고생 많았어. 정말 고생 많았어. 철수의 그 한마디에 은희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고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라고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철수는 조금만 기다려. 곧 모든 게 바뀔 거야 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부엌을 나갔으며 은희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왠지 모를 위안을 받았습니다. 저녁 8시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고 순덕은 현관에서 손님들을 배웅하며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라고 인사했으며 큰 며느리 혜진과 둘째 며느리 수진도 우아하게 손님들과 악수하며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부엌에서 쌓인 설거지를 하며 손님들을 배웅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모든 손님이 떠난 후 거실에는 가족들만 남았고 순덕은 소파에 앉아 피곤해. 오늘 정말 힘들었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은희는 어이가 없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혜진은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라고 말하며 일어섰으며 수진도 저희도 가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두 며느리는 옷만 갈아입고 떠났고 부엌에 쌓인 설거지와 정리는 당연히 은희의 몫이었으며 은희는 밤 11시까지 혼자 청소하고 정리하며 칠순잔치를 마무리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발은 퉁퉁 부었으며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지만 아무도 은희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오늘 고생했어라고 한마디 했지만 일어나서 도와주지는 않았고 순덕은 방에 들어가 쉬고 있었으며 철수만 홀로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은희가 마지막 설거지를 끝내고 부엌을 나올 때 철수가 은희야, 내일 온 가족이 모이자. 내가 할 말이 있어라고 말했고 은희는 네, 아버님이라고 대답했지만 무슨 말인지 궁금했습니다. 철수의 표정은 진지했고 눈빛은 단호했으며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샤워를 하며 거울을 봤고 일주일 사이에 5kg이 빠졌으며 얼굴은 수척했고 눈 밑 다크서클은 짙었으며 손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한숨을 쉬며 눈물이 났지만 이제는 울 힘도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아버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고 생각했지만 곧 피곤해 지쳐 잠들었고 은희는 몰랐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뒤집힐 거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마침내 인정받게 될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오전 10시 시아버지 철수의 부름으로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고 큰아들 준혁 부부, 둘째 아들 준석 부부, 막내 아들 준호 부부 그리고 시어머니 순덕까지 총 8명이 둘러앉았습니다. 분위기는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고 철수는 평소와 달리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표정도 진지했습니다. 다들 모였으니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철수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순덕은 여보,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이렇게 심각해요? 라고 물었지만 철수는 대답하지 않고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꺼내 놓았습니다. 봉투에는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고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언장이요? 아버지 무슨? 큰아들 준혁이 물었지만 철수는 손을 들어 제지하며 끝까지 들어라. 내가 할 말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철수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내며 나는 이제 73살이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미리 정리해두려고 한다라고 말했고 가족들은 숨을 죽이며 철수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먼저 내 재산 목록을 말하겠다. 강남 아파트 시세 15억, 예금 8억, 주식 5억, 상가 건물 12억, 총 40억이다. 그 말에 가족들의 눈빛이 달라졌고 특히 큰 며느리 혜진과 둘째 며느리 수지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40억을 아들 셋이 나누면 1인당 약 13억씩이었고 며느리들은 속으로 13억이면 강남에 더 큰 집을 살 수 있겠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다음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지 않을 것이다. 순덕이 깜짝 놀라며 여보, 무슨 소리예요? 아들 셋인데 공평하게 나눠야죠라고 항의했지만 철수는 공평이 뭔지 아나? 나는 지난 5년 동안 이 집안을 지켜봤다. 누가 진짜 가족으로서 역할을 했는지라고 말하며 가족들을 하나하나 쳐다봤습니다. 특히 어제 칠순잔치를 보며 확신했다. 이 집안은 불공평하다는 것을. 철수는 은희를 보며 은희야 고개 들어라라고 말했고 은희는 놀라며 고개를 들었으며 철수는 너는 지난 일주일 동안 혼자서 100명 넘는 손님 음식을 준비했지? 라고 물었습니다. 은희는 네. 아버님. 이라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고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는 다 봤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자는 너의 모습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칠순잔치에서 내 어머니가 뭐라고 했나? 철수는 순덕을 쳐다보며 당신은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에게만 감사하다고 했지. 막내 며느리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어다고 지적했고 순덕은 그건 큰 며느리랑 둘째 며느리가 바쁜데 와줘서 라고 변명했지만 철수는 바빠. 그 사람들은 손님처럼 앉아서 차나 마셨잖아. 진짜 일한 사람은 은희였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큰 며느리 혜진이 변명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도와드렸어요. 손님 응대도 하고. 손님 응대? 철수는 비웃으며 당신들은 손님들한테 자기 자랑하느라 바빴지. 그게 도와주는 거야? 라고 말했고 혜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둘째 며느리 수진도 아버님, 저희는 평소에 바빠서 시간을 내기 힘들어요라고 항변했지만 철수는 바빠. 은희도 회사 다녀. 근데 은희는 일주일 휴가 내고 준비했어라고 반박했습니다. 철수는 서류를 펼치며 나는 지난 5년 동안 기록했다. 명절마다 누가 일했는지, 집안 대소사를 누가 챙겼는지라고 말하며 노트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 노트에는 날짜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2019년 설날 마이너스 은희 혼자 제사 음식 준비 2020년 추석 마이너스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 손님 행세 은희만 일함 2021년 시어머니 병원 마이너스 은희가 간병 등등 5년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이게 공평한 거야? 은희 혼자 모든 걸 하고 다른 며느리들은 놀기만 했는데? 순덕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여보, 그건 큰 며느리랑 둘째 며느리가 바빠서 라고 변명했지만 철수는 또 바쁘다는 핑계야. 의사고 변호사면 시댁일 안 해도 돼. 그럼 평범한 회사원 은희는 당연히 해야 하고 라고 소리쳤습니다. 큰아들 준혁이 아버지 진정하세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라고 사과했지만 철수는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은희를 무시한 거지. 너희들은 은희를 며느리가 아니라 하인으로 봤어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아들 준석도 아버지 오해예요. 저희가 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철수는 오해? 내가 5년 동안 지켜봤는데 오해라고? 라고 반박했습니다. 철수는 순덕을 노려보며 당신이 가장 문제야.
당신이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는 의사 변호사라고 떠받들고 은희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무시했잖아라고 말했고 순덕은 그건 사실이잖아요. 큰 며느리랑 둘째 며느리가 더 훌륭하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훌륭해? 철수는 웃으며 훌륭한 사람이 시댁일은 하나도 안 하고 며느리 한 명한테 다 떠넘겨 그게 훌륭한 거야? 라고 반문했고 순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철수는 이어서 의사고 변호사면 뭐해 가족에 대한 배려도 없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데라고 말했습니다. 혜진이 아버님 저희가 감사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라고 변명했지만 철수는 그럼 어제 은희한테 고맙다고 한마디라도 했어? 라고 물었고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도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라고 사과했지만 철수는 미처 생각을 못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생각 안 한 거지라고 말했습니다. 철수는 막내 아들 준호를 보며 너도 마찬가지야. 내 아내가 고생하는데 왜 형들한테 한마디도 못해? 라고 물었고 준호는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수는 너는 형들이 무섭냐? 아니면 아내가 하찮게 보이냐? 라고 따졌고 준호는 아닙니다, 아버지. 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철수는 다시 유언장을 들어 그래서 나는 결정했다. 내 재산 40억 중에서 라고 말을 시작했고 가족들은 숨을 죽이며 기다렸습니다. 30억은 막내 아들 준호와 며느리 은희에게 준다. 뭐라고요? 순덕이 소리쳤고 큰아들 준혁과 둘째 아들 준석도 깜짝 놀라며 아버지, 그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라고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불공평? 지난 5년 동안 은희만 일하게 한 게 공평했어? 이제야 공평하게 되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큰아들 준혁에게는 5억, 둘째 아들 준석에게는 5억 각각 주겠다. 나머지는 없다. 혜진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라고 빌었지만 철수는 이미 결정했어. 변호사도 다 확인했고 법적으로 문제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수진도 아버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라고 애원했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덕이 철수에게 달려들며 여보, 정신 차려요. 큰아들이랑 둘째 아들한테 5억씩만 주고 막내한테 30억이요? 라고 소리쳤지만 철수는 그래. 은희가 5년 동안 혼자 일한 대가야라고 말했습니다. 순덕은 저는 어떡하고요? 제 노후는요? 라고 물었고 철수는 당신은 나랑 같이 사는 거고 나 죽으면 막내 집에서 모시는 조건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막내 집에서요? 큰아들 집이 아니라요? 순덕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고 철수는 큰아들이랑 둘째 아들은 당신을 모실 자격이 없어. 지금까지 은희한테 다 떠넘겼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순덕은 주저앉으며 이럴 수가 라고 중얼거렸고 혜진과 수진은 창백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은희는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고 30억. 저희한테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으며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 5년 동안 고생한 대가야라고 말했습니다. 은희는 눈물이 났고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울먹이며 인사했습니다. 준호도 아버지에게 절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 쓰겠습니다라고 말했고 철수는 은희한테 잘해라 내 아내를 소중히 여겨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준호는 네,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은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실은 순간 폭발했고 준혁과 준석은 아버지, 다시 생각해 주세요. 라고 외쳤으며 혜진과 수진은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라고 빌었지만 철수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결정했다. 변호사한테도 맡겼고 법적으로 문제없어. 끝났어라고 선언했고 가족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철수는 테이블 위에 또 다른 서류들을 꺼내놓으며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가족들은 더 이상 무슨 폭탄 선언이 나올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순덕은 이미 소파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상태였고 큰 며느리 혜진과 둘째 며느리 수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불안해했습니다. 이 서류는 내가 지난 5년 동안 기록한 거다. 철수는 두꺼운 파일을 펼쳤고 그 안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사진과 메모가 가득했으며 2019년 설날부터 2024년 칠순잔치까지 모든 명절과 집안 행사를 기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그 파일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고 철수가 이렇게까지 준비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여기 사진 좀 봐라. 철수는 첫 번째 사진을 꺼내 보였고 2019년 설날 사진이었으며 은희가 혼자 부엌에서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2시까지 10시간 동안 혼자 일했어. 그런데 큰 며느리랑 둘째 며느리는 어디 있었나? 라고 철수가 물었고 혜진과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전 11시쯤 와서 거실에 앉아 커피 마시고 수다 떨었지. 맞나? 두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고 철수는 다음 사진을 보였으며 이건 2020년 추석이야. 역시 은희 혼자 일하고 있네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진에는 은희가 땀을 흘리며 전을 부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배경에는 거실에서 TV를 보는 혜진과 수진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건 2021년 내 생일날이야. 철수는 또 다른 사진을 보였고 은희가 혼자 상을 차리는 모습이었으며 생일 케이크도 은희가 직접 만들었어. 그런데 순덕이 당신은 뭐라고 했지? 라고 물었습니다. 순덕은 저는 그냥 이라고 대답하지 못했고 철수는 큰 며느리가 사온 꽃다발만 칭찬했지 은희가 만든 케이크는 한마디도 안 했어라고 지적했습니다. 철수는 계속해서 사진들을 넘기며 2022년 시어머니 병원 입원 누가 간병했나? 은희야. 2022년 큰아들 승진 축하 파티 누가 준비했나? 은희야. 2023년 둘째 아들 생일 누가 음식 만들었나? 은희야라고 하나하나 나열했고 가족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5년 동안 집안 대소사 50번 넘게 있었어. 그 중에 은희가 안 한 게 단 한 번도 없어. 철수의 목소리는 떨렸고 분노가 섞여 있었으며 반대로 큰 며느리랑 둘째 며느리가 한 건 손님 행세, 그게 다야라고 말했습니다. 혜진이 아버님,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은희 씨가 싫다고 안 했으니까. 라고 변명했지만 철수는 싫다고 안 한 게 아니라 말할 기회도 안 줬잖아. 당신들이 당연하게 여겼지라고 반박했습니다. 철수는 다음 서류를 꺼냈고 이건 가계부야라고 말하며 펼쳤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명절 음식 재료비, 집안 행사비, 선물비 등등 모두 기록했어라고 설명했고 총 2,500만 원이 들었는데 누가 냈나? 대부분 은희가 자기 월급에서 냈어라고 폭로했습니다. 2,500만 원이요? 준호가 깜짝 놀라며 은희야, 그렇게 많이 썼어? 라고 물었고 은희는 미안해, 오빠. 말 못했어라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철수는 은희가 왜 말 못했겠어? 말하면 인색하다고 욕먹을까봐 참았겠지라고 말하며 순덕을 쳐다봤습니다. 순덕은 저는 몰랐어요. 은희가 말을 안 해서. 라고 변명했지만 철수는 몰랐다고. 당신이 관심이 없었던 거지.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 명품 가방은 눈에 들어오면서 은희가 낡은 옷 입고 다니는 건 몰랐어?
라고 지적했습니다. 철수는 은희를 보며 은희야,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 얼마짜리야? 라고 물었고 은희는 3만 원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3만 원짜리 옷을 입고 시댁일을 하면서 2,500만 원을 썼어라고 철수가 말하자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철수는 혜진을 보며 당신 가방 얼마야? 라고 물었고 혜진은 그건 500만 원이요. 라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500만 원짜리 가방 들고 다니면서 시댁일은 하나도 안 하고라고 철수가 비꼬았고 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에게도 당신은? 이라고 물었고 수진은 제 시계는 800만 원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800만 원짜리 시계 차고 다니면서 시댁 음식 재료비는 한 푼도 안 냈지라고 철수가 말하자 수진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게 공평해? 은희는 3만 원짜리 옷 입고 2,500만 원 쓰고 당신들은 명품 들고 한 푼도 안 내고 철수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고 거실은 침묵에 휩싸였으며 오직 시계 소리만 째각거렸습니다. 철수는 한숨을 쉬며 나는 이 모든 걸 지켜봤어. 5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준호가 물었고 철수는 기회를 주려고 했지. 당신들이 스스로 깨닫고 고치기를 바랐어. 하지만 5년이 지나도 안 변하더라. 오히려 더 심해졌어라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이번 칠순잔치를 보면서 확신했어. 당신들은 절대 안 변한다는 것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철수는 다음 서류를 꺼냈고 이건 건강검진 결과야라고 말하며 은희 앞에 놓았습니다. 은희야, 내가 작년에 건강검진 받았을 때 결과 기억나? 라고 물었고 은희는 네. 스트레스성 위염이랑 불면증 진단받았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맞아. 그리고 올해는 우울증 초기 증상이랑 만성 피로라고. 은희의 대답에 준호가 깜짝 놀라며 은희야, 그런 거 있었어? 왜 말 안 했어? 라고 물었고 은희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라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철수는 이게 5년 동안 혼자 시댁일하면서 받은 스트레스의 결과야라고 말하며 가족들을 노려봤습니다. 은희는 겨우 35살이야. 아직 젊은데 벌써 우울증의 만성 피로야. 누구 때문이겠어? 철수의 질문에 순덕은 고개를 숙였고 혜진과 수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죄책감을 느꼈으며 준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미안해, 은희야. 라고 사과했습니다. 은희는 괜찮아, 오빠. 라고 대답했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고 이건 이혼 통계 자료야라고 말하며 보였습니다.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하는 부부가 전체 이혼의 30%래. 우리 집도 거기 포함될 뻔했어라고 말했고 가족들은 놀랐습니다. 은희야, 솔직히 말해봐. 이혼 생각해 본 적 있지? 철수의 질문에 은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네. 있었어요 라고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은희야 라고 놀라며 불렀고 은희는 미안해, 오빠. 하지만 너무 힘들었어. 특히 작년 추석 때는 정말 이혼하고 싶었어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때 저 혼자 3일 동안 음식 준비했는데 어머니가 손님들 앞에서 막내 며느리는 요리 솜씨가 별로야라고 하셔서 너무 억울하고 창피했어요라고 은희가 울먹이며 말했고 순덕은 내가 그런 말을 했나?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철수는 그래, 당신이 그랬어. 나도 옆에서 들었어라고 확인시켜줬고 그때 은희 얼굴을 봤어. 눈물을 참으려고 입술을 깨물고 있더라. 그 모습을 보면서 결심했어.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만들었어. 은희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지라고 철수가 선언했고
30억은 절대 안 받고 이미 변호사한테 맡겼고 법적으로 문제 없어라고 다시 한번 간주했습니다. 큰아들 준혁이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철수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 나는 공평하게 한 거야. 5년 동안 일한 사람한테 정당한 대가를 주는 거지라고 철수가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섰고 오늘 모임은 여기까지야. 각자 집에 가서 생각해봐라고 선언했습니다. 거실은 폭풍이 지나간 듯 조용해졌고 순덕은 소파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으며 혜진과 수지는 창백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고 준혁과 준석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습니다. 은희와 준호만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고 철수는 두 사람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철수가 방으로 들어간 후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순덕은 여전히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닦고 있었으며 큰 며느리 혜진과 둘째 며느리 수지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큰아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고 어머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설득해야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순덕은 내가 어떻게 해? 내 아버지가 저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봤어라고 대답했고 목소리는 떨렸으며 둘째 아들 준석도 어머니, 아버지한테 다시 말씀드려 보세요. 30억은 너무 과하잖아요라고 가세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고개를 저으며 내 아버지 성격 알잖니? 한번 결정하면 절대 안 바꿔라고 말했습니다. 혜진이 은희에게 다가가며 은희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라고 말했고 은희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무슨 이야기요? 언니? 라고 되물었습니다. 혜진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그동안 우리가 많이 부족했죠? 미안해요. 앞으로는 우리가 잘할게요라고 사과했지만 그 사과는 진심이 아니라 30억을 포기하기 싫어서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수진도 맞아요. 은희 씨,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도 집안일 도울게요라고 말했지만 은희는 고개를 저으며 언니들, 이미 늦었어요. 5년 동안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데 지금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혜진의 표정이 굳어졌고 은희 씨, 그래도 우리 가족 아니에요? 30억은 너무 많아요. 조금 나눠주면 안 돼요? 라고 말했지만 은희는 언니 5년 동안 제가 혼자 일할 때는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시는 건 30억 때문이죠? 라고 반박했습니다. 수진이 얼굴을 붉히며 은희 씨,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과했잖아요 라고 항의했지만 은희는 사과는 감사하게 받을게요. 하지만 30억은 아버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혁이 막내 동생 준호에게 준호야. 내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려봐. 형들한테도 조금 더 달라고라고 부탁했지만 준호는 형님, 저는 아버지 결정을 존중할래요. 그동안 은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도 몰랐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너 지금 형들 무시하는 거야? 준석이 화를 내며 말했지만 준호는 무시가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형님들은 지난 5년 동안 은희한테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하셨어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준혁과 준석은 할 말을 잃었고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바로 그때 철수가 방에서 나왔고 손에는 또 다른 서류를 들고 있었으며 아직 안 갔나? 할 말이 더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긴장하며 철수를 바라봤고 이제 뭐가 나오려나라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건 너희들이 몰랐던 사실들이야. 철수는 첫 번째 서류를 펼치며 은희야, 내가 2021년에 유산한 거 기억나? 라고 물었고 은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네. 아버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놀라며 은희야 유산이라니?
라고 물었고 은희는 미안해, 오빠. 말 못했어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그때가 추석 일주일 전이었어. 병원에서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시댁일을 해야 해서 라고 은희가 울먹이며 말했고 준호는 그럼 추석 준비하다가 유산한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고 응. 무거운 거 들다가 라고 대답했습니다. 순덕이 얼굴이 창백해지며 내가 몰랐어. 은희야, 정말 몰랐어라고 변명했지만 철수는 몰랐다고. 은희가 병원 진단서 보여줬잖아.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당신이 뭐라고 했어? 라고 따졌습니다. 순덕은 저는 그때 라고 말을 더듬었고 철수가 대신 말했습니다. 추석이 코앞인데 누가 일하냐고 했지. 안정은 나중에 해도 된다고 했어라고 폭로했고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준호가 어머니 라고 실망한 목소리로 불렀지만 순덕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철수는 다음 서류를 펼치며 그리고 은희가 2022년에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있었던 거 아나? 라고 물었고 은희는 네. 있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왜 안 했어? 라고 철수가 물었고 은희는 승진하면 출장이 잦아진다고 해서 시댁 일을 못할까봐 포기했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뭐? 준호가 깜짝 놀라며 은희야, 그런 거 있었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라고 물었고 은희는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어. 어차피 시댁 일이 우선이니까라고 대답했습니다. 철수는 은희는 승진 포기하고 월급 300만 원 더 받을 기회를 날렸어. 시댁 때문에라고 말하며 가족들을 노려봤습니다. 연봉 300만 원이면 5년이면 1,500만 원이야. 은희가 시댁 때문에 포기한 돈이지라고 철수가 계산해주자 가족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큰 며느리 혜진은 의사로 연봉이 1억이 넘었고 둘째 며느리 수지는 변호사로 연봉이 8천만 원이었지만 은희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연봉 3,500만 원에 불과했는데 그나마도 승진 기회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철수는 세 번째 서류를 펼치며 그리고 이건 은희 부모님 이야기야라고 말했고 은희는 긴장하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은희 아버지가 작년에 교통사고 나셨지? 라고 철수가 물었고 은희는 네. 아버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병원비가 얼마나 들었어? 1,500만 원이요. 그 돈 어떻게 마련했어? 은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 적금을 깼어요. 라고 대답했고 준호가 은희야, 그건 우리 집 살 때 쓰려고 모은 거잖아. 라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은희는 미안해, 오빠. 아버지 병원비가 급해서. 라고 사과했고 준호는 아니야, 미안할 거 없어.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라고 물었습니다. 말하면 오빠가 돈 보태주려고 할 것 같았어. 근데 우리도 여유가 없잖아. 시댁일 하느라 돈도 많이 나가고. 라고 은희가 말했고 준호는 아내를 끌어안으며 미안해, 은희야. 내가 미안해. 라고 사과했습니다. 철수는 은희는 친정아버지 병원비 1,500만 원을 자기 적금 깨서 냈어. 집 살 돈 모으는 걸 포기하면서까지라고 말하며 반면에 큰 며느리랑 둘째 며느리는 작년에 뭐 샀지? 라고 물었습니다. 혜진은 저는 명품 가방이요. 라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고 수지는 저는 해외여행 다녀왔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철수는 명품 가방에 500만 원, 해외여행에 800만 원 썼으면서 은희는 집 살 돈 포기하고 친정아버지 병원비 냈어. 이게 공평해? 라고 따졌습니다. 가족들은 고개를 숙였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으며 철수는 마지막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건 가장 충격적인 거야라고 말하며 녹음 파일을 재생했고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은희 언니, 솔직히 좀 답답하지 않아요? 맨날 시댁 일만 하고. 맞아. 나 같으면 진작 이혼했을 거야. 언니가 너무 착해서 문제예요. 좀 센 척하고 거절도 해야죠. 그 목소리는 혜진과 수진이었고 은희의 친구들과 대화하는 내용이었으며 은희 언니 남편도 참 한심해요. 왜 아내 편을 안 들어주는지라는 말도 들렸습니다. 녹음은 작년 여름 가족 모임에서 몰래 녹음된 것이었고 철수가 우연히 들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준호는 얼굴이 붉어지며 저 녹음이 형수님들이 라고 말했고 혜진과 수진은 아버님 그건 저희가 농담으로 라고 변명했지만 철수는 농담? 은희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비웃었잖아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음은 계속 이어졌고 근데 시어머니도 참 웃겨요. 은희 언니만 부려먹고라는 혜진의 목소리. 맞아. 우리는 바쁘다고 빠지고 은희 언니한테만 다 떠넘기잖아라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웃음소리까지 들렸고 은희는 그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들이 저를 은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혜진과 수진을 바라봤고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형수님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화를 내며 말했고 준혁과 준석도 당신들 이라고 말했지만 자기 아내들을 옹호할 수는 없었습니다. 철수는 녹음을 끄고 이게 너희들의 진짜 모습이야.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굴면서 뒤에서는 은희를 비웃었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확신했어. 너희들한테 재산을 나눠주면 안 되겠다고 은희만이 진짜 가족이야라고 선언했습니다. 순덕은 완전히 무너졌고 제가 잘못했어요. 은희야 미안해. 라고 빌었지만 은희는 어머니 라고 부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철수는 사과는 받되 용서는 은희가 결정할 일이야라고 말하며 은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녹음 파일이 끝난 후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고 큰 며느리 혜진과 둘째 며느리 수진은 창백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큰아들 준혁이 먼저 아내를 보며 당신 정말 그런 말을 했어? 라고 물었고 혜진은 여보 그건 농담이었어. 진심이 아니라 라고 변명했지만 준혁은 고개를 저으며 농담으로 할 소리가 아니잖아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아들 준석도 아내 수진에게 당신도 마찬가지야. 은희를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물었고 수진은 아니야. 여보, 그때는 그냥 친구들이랑 수다 떨다가 라고 얼버무렸지만 준석은 수다든 뭐든 동생 와이프를 뒤에서 비웃은 거잖아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두 며느리를 번갈아 보며 너희들은 은희를 동등한 며느리로 본 적이 없지. 그냥 하인으로 봤어라고 지적했고 혜진이 아버님 오해해요. 저희가 라고 항변하려 했지만 철수는 손을 들어 제지하며 오해가 아니야. 5년 동안 행동으로 증명했잖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정했어. 철수는 새로운 서류를 꺼내며 큰 며느리 혜진과 둘째 며느리 수진은 앞으로 우리 집 행사에 참석하지 말라고 선언했고 혜진과 수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님, 그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라고 혜진이 말했지만 철수는 심해? 5년 동안 은희한테 한 게 심한 거 아니야? 라고 반박했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마, 생일에도 오지 마. 너희들은 이제 이 집 며느리가 아니야. 철수의 선언에 순덕이 여보, 그래도 그건 라고 말하려 했지만 철수는 당신도 찬성 안 하면 나 혼자 결정할 거야. 나는 더 이상 저 사람들을 며느리로 인정 안 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덕은 할 말을 잃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혁이 아버지, 제 아내인데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항의했지만 철수는 그럼 너희 부부만 따로 살아. 나는 상관없어라고 말했고 준석도 아버지, 저희도 가족인데 라고 말했지만 철수는 가족? 가족이 뒤에서 다른 가족 비웃어? 그게 가족이야? 라고 되물었습니다. 혜진이 은희에게 다가가며 은희 씨, 제발 아버님께 말씀 좀 해줘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빌었지만 은희는 언니, 저도 어쩔 수 없어요. 5년 동안 저를 그렇게 대하셨잖아요 라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수진도 은희 씨, 우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라고 애원했지만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5년 동안 충분히 있었어요. 언니들이 한 번이라도 저한테 고맙다고 했으면, 한 번이라도 도와줬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예요. 은희의 말에 혜진과 수진은 할 말을 잃었고 바닥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 어린 후회인지 아니면 30억을 잃어서 우는 건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은희의 핸드폰이 울렸고 친정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으며 잠깐 받을게요라고 말하고 은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엄마. 네, 아빠가 퇴원하신다고요? 아, 다행이다. 라는 대화가 들렸고 은희는 환하게 웃으며 알았어요. 엄마, 제가 곧 갈게요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버님, 친정아버지가 오늘 퇴원하신대요. 제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은희가 말하자 철수는 그래, 어서 가봐. 장인어른께 안부 전해드려라고 말했고 은희는 감사합니다. 아버님이라고 인사하며 준호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며 은희는 뒤를 돌아봤고 혜진과 수진이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모습, 순덕이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 그리고 철수가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5년 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네. 준호가 은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고 은희는 응, 아버님 덕분이야 라고 대답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이 집을 나가자 거실에는 다시 무거운 분위기가 흘렀고 철수는 남은 가족들을 보며 너희들도 이제 알겠지.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라고 말했습니다. 준혁이 아버지, 그래도 저희는 큰아들인데 5억만 받는다는 게 라고 말을 꺼냈지만 철수는 5억도 많아. 너희 아내 때문에 아예 안 줄까도 생각했어라고 잘라 말했고 준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준석도 아버지, 재고해주세요. 라고 빌었지만 철수는 재고는 없어. 이미 변호사한테 맡겼다니까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날 저녁 큰아들 준혁 부부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말다툼을 시작했고 준혁은 당신 때문에 25억을 날렸어. 라고 소리쳤으며 혜진은 내 잘못만은 아니잖아. 당신도 동생 와이프 무시했잖아. 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뒤에서 비웃은 건 너무했어. 녹음까지 있는데 어떻게 변명할 거야? 라고 준혁이 따졌고 혜진은 나도 몰랐어. 시아버지가 녹음하실 줄은.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떡하냐고. 30억 받을 줄 알았는데 5억밖에 못 받잖아. 준혁의 분노에 혜진은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시아버지가 저렇게까지 할 줄은. 라고 울먹였지만 준혁은 당신이 평소에 은희한테 잘했으면 이런 일 없었어라고 비난했습니다. 두 사람은 집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다퉜고 냉전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둘째 아들 준석 부부도 마찬가지였고 차 안에서 준석은 당신 친구들이랑 수다 떨면서 은희 비웃은 거 다 들켰잖아 라고 화를 냈으며 수지는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 생각했어라고 사과했지만 준석은 미안하다고 해결돼 우리 25억 날렸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제 강남집은 물 건너갔어. 당신이 원하던 50평 아파트도 못 사. 다 당신 때문이야. 준석의 비난에 수지는 나만 잘못한 거 아니잖아. 당신도 동생한테 잘 안 했잖아 라고 반박했지만 준석은 그래도 나는 뒤에서 욕은 안 했어 라고 말하며 핸들을 세게 쳤습니다. 두 사람도 집에 도착해서 각자 방으로 들어가며 냉전에 돌입했습니다. 한편 시댁에 남은 순덕과 철수는 거실에서 마주 앉아 있었고 순덕은 여보, 정말 30억을 은희한테 다 줄 거예요? 라고 물었으며 철수는 그래, 이미 결정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순덕은 하지만 큰아들이랑 둘째 아들이 섭섭해할 텐데 라고 말했지만 철수는 섭섭하면 어때? 자기들이 잘못한 거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잘못했어. 철수가 순덕을 보며 말했고 순덕은 저는 뭘 잘못했는데요? 라고 되물었지만 철수는 5년 동안 은희를 무시했잖아.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는 의사 변호사라고 떠받들고 은희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깔받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순덕은 할 말이 없었고 그래도 큰 며느리랑 둘째 며느리가 더 훌륭하니까 라고 중얼거렸지만 철수는 훌륭한 게 뭐야? 학벌? 직업? 그것만 훌륭하면 돼? 사람 됨됨이는 안 봐? 라고 반문했습니다. 은희는 착하고 성실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어. 그게 더 훌륭한 거 아니야? 라고 철수가 말하자 순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앞으로 은희만 며느리로 인정할 거야. 철수의 선언에 순덕은 큰 며느리랑 둘째 며느리는요? 라고 물었고 철수는 아들 아내이긴 하지만 우리 며느리는 아니야. 명절에도 오지 말라고 할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순덕은 그래도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지만 철수는 너무한 건 저 사람들이야. 5년 동안 은희한테 한 것만큼 너무한 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잠을 이루지 못했고 천장을 바라보며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라고 자문했습니다. 5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잘못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철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은희가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고 70년을 살아온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으며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사람을 학벌과 직업으로 평가했을까라고 반성했습니다. 며느리들을 비교하며 은희를 무시했던 순간들이 하나하나 떠올랐고 은희야 미안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그날 오후 큰며느리 혜진은 병원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다가 요즘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네라는 말을 들었고 혜진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30억을 날렸어. 다 내 잘못이야. 라고 후회했습니다. 동료가 시댁 일은 잘 돼? 라고 물었을 때 혜진은 쓴웃음을 지으며 글쎄 복잡해라고 대답했습니다. 둘째 며느리 수진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다가 집중이 안 됐고 25억.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돈. 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으며 은희 씨한테 그렇게 하지 말걸 조금만 잘했어도 라고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고 시아버지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큰아들 준혁은 아내 혜진에게 우리 은희한테 사과하러 가자라고 제안했고 혜진은 사과한다고 시아버지가 마음 바꾸실 것 같아? 라고 되물었지만 준혁은 바꾸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은 해야지. 우리가 진짜 잘못했어라고 말했습니다. 혜진은 한숨을 쉬며 알았어. 같이 가자라고 동의했고 둘째 아들 준석 부부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틀 후 네 사람은 막내 준호의 집을 찾아갔고 초인종을 누르자 은희가 문을 열었으며 형님들,
형수님들,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준혁이 은희야, 우리 들어가도 될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고 은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들어오세요라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에 앉은 네 사람은 고개를 숙이며 은희야, 우리가 정말 미안해라고 사과했고 혜진은 5년 동안 당신한테 너무 못했어. 뒤늦게 깨달았어라고 말했으며 수진도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알았어. 용서해줘라고 빌었습니다. 은희는 그들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고 형님들, 형수님들, 진심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진심이야, 정말 미안해. 준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고 준석도 우리가 동생 부부한테 너무 안 좋게 했어. 앞으로 잘할게라고 약속했습니다. 은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형님들, 저는 그냥 가족으로 대접받고 싶었어요. 하인이 아니라. 라고 말했고 혜진과 수지는 알아.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라고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사과는 받을게요. 근데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라고 솔직하게 말했고 5년 동안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낫지는 않아요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해 우리가 기다릴게라고 대답했고 언젠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라고 약속했습니다. 며느리들의 사과가 있은 지 일주일 후 순덕은 혼자 집에 앉아 지난 5년을 돌아보고 있었고 철수가 준비한 파일을 다시 펼쳐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으며 내가 정말 이렇게 했구나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사진마다 은희가 혼자 일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순덕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은희를 무시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특히 2021년 추석 사진을 보며 순덕은 가슴이 아팠고 그때 은희가 유산 직전이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을 시켰던 자신이 부끄러웠으며 내가 손주를 잃게 만들었어 라고 후회했습니다. 순덕은 사진을 내려놓고 눈물을 흘렸고 은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 오후 순덕은 결심을 하고 은희의 집으로 향했고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뭐라고 말해야 하지? 어떻게 사과해야 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희의 집 앞에 도착해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고 은희가 문을 열며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은희야, 나 좀 들어가도 될까? 순덕의 목소리는 떨렸고 은희는 네, 들어오세요라고 문을 열어줬으며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소파에 앉은 순덕은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고 손을 비비며 망설이다가 은희야, 나 정말 미안해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은희는 어머니 라고 부르며 순덕을 바라봤고 순덕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5년 동안 내가 너를 너무 힘들게 했지. 나는 왜 그랬을까? 큰 며느리랑 둘째 며느리가 의사 변호사라고 떠받들고 너는 평범하다고 무시했어. 순덕의 고백에 은희는 눈물이 났지만 참으며 들었고 순덕은 내가 잘못 생각했어. 사람을 학벌이랑 직업으로 평가했어. 내가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지는 안 봤어라고 말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칠순잔치 때 너 혼자 일주일 동안 준비했는데 감사 인사도 안 했지. 그게 얼마나 서운했겠어. 라고 덧붙였습니다. 은희는 어머니, 저는 그냥 가족으로 대접받고 싶었어요 라고 말했고 순덕은 알아. 이제 알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순덕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며 이거 받아줘라고 내밀었고 은희가 열어보니 5천만 원 수표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5년 동안 내가 시댁일에 쓴 돈 2,500만 원이랑
내가 받았어야 할 감사의 표시야. 적지만 받아줘. 순덕의 말에 은희는 어머니, 이건 너무 많아요라고 사양했지만 순덕은 아니야. 너는 이것보다 더 받을 자격이 있어. 제발 받아줘라고 간청했습니다. 은희는 망설이다가 감사합니다. 어머니. 라고 받았고 순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은희야. 내가 유산했을 때 정말 미안해. 순덕이 그 이야기를 꺼내자 은희는 눈물을 참지 못했고 어머니 라고 울먹였으며 순덕은 내가 내 몸도 생각 안 하고 일만 시켜서 손주를 잃게 했어. 할머니 자격이 없어. 라고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안고 한참을 울었고 5년 동안 쌓인 오해와 상처가 눈물과 함께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순덕은 은희를 놓으며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안 할게. 너를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랑 똑같이 대할게. 아니, 너를 더 잘 대할게라고 약속했고 은희은 어머니 똑같이만 해주세요. 특별 대우는 필요 없어요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 큰 며느리랑 둘째 며느리가 와도 너는 손님처럼 앉아 있어. 일은 내가 할게. 순덕의 말에 은희는 어머니 괜찮아요. 저도 도울게요라고 말했지만 순덕은 아니야. 5년 동안 내가 혼자 했으니까 이제는 내 차례야라고 고집했습니다. 은희는 그럼 같이 해요. 어머니라고 제안했고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같이 하자라고 동의했습니다. 그날 이후 순덕은 변하기 시작했고 먼저 큰 며느리 혜진과 둘째 며느리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 명절 때 오면 일 좀 해. 은희한테만 시키지 말고라고 당부했으며 두 며느리는 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순덕은 또한 아들들에게도 너희 아내들이 은희한테 잘하는지 확인해. 안 하면 나한테 보고해라고 지시했습니다. 일주일 후 순덕은 은희를 백화점에 데려가 옷을 사주었고 예쁜 거 골라 어머니가 살게라고 말했으며 은희는 어머니 괜찮아요라고 사양했지만 순덕은 5년 동안 3만 원짜리 옷만 입었잖아. 이제는 좋은 옷 입어라고 고집했습니다. 두 사람은 옷가게를 돌아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순덕은 300만 원어치 옷을 사주며 더 필요한 거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진짜 괜찮아요. 너무 많이 사주셨어요. 아니야, 이것도 부족해. 내가 5년 동안 희생한 거에 비하면. 순덕의 말에 은희는 눈물이 났고 어머니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했으며 순덕은 내가 고마워. 우리 집 며느리 되어줘서라고 대답했습니다. 백화점을 나오며 순덕은 은희야. 오늘 저녁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자. 어머니가 살게라고 제안했고 은희는 그럼 삼겹살 먹어요. 어머니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순덕은 은희야. 내가 승진 포기한 거 알아? 라고 물었고 은희는 네. 어머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순덕은 미안해. 내가 너무 많은 걸 요구했어. 앞으로는 내 일을 우선으로 해. 시댁 일은 그 다음이야 라고 말했고 은희은 어머니 괜찮아요라고 대답했지만 순덕은 괜찮지 않아. 내 커리어도 중요해. 다음에 승진 기회 오면 꼭 해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은희야, 혹시 또 아기 가질 생각 있어? 순덕의 질문에 은희는 글쎄요. 아직은 라고 망설이며 대답했고 순덕은 만약 임신하면 절대 무리하지 마. 시댁 일은 신경 쓰지 말고 어머니가 다 할게라고 약속했습니다. 은희는 감사합니다. 어머니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고 순덕은 내가 감사해. 우리 집에 와줘서라고 대답했습니다. 한 달 후 추석이 다가왔고 순덕은 모든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으며 이번 추석에는
모두 일을 나눠서 해요. 은희만 하는 거 아니에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큰 며느리 혜진과 둘째 며느리 수지는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라고 답장했고 은희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답장했습니다. 추석 당일 세 며느리가 모두 시댁에 모였고 순덕은 자, 일을 나눠요. 혜진이는 전 부치고 수진이는 나물 무치고 은희는 손님 응대해요라고 지시했습니다. 혜진과 수진은 네, 어머니라고 대답하며 부엌으로 향했고 은희는 어머니, 저도 부엌 일 도울게요 하고 말했지만 순덕은 아니야. 너는 5년 동안 혼자 했으니까 이제는 쉬어다고 말했습니다. 혜진과 수진은 처음으로 제사 음식을 준비하며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구나 라고 깨달았고 은희 씨가 5년 동안 혼자 이걸 다 했다고? 라고 서로 얘기하며 다시 한번 은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순덕은 부엌에서 두 며느리를 지켜보며 열심히 하네. 이제야 제대로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순덕은 새 며느리를 불러앉히고 오늘 수고했어요. 특히 혜진이랑 수진이 처음인데 잘했어요라고 칭찬했고 두 며느리는 감사합니다. 어머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순덕은 이어서 앞으로도 이렇게 같이 해요. 한 사람한테만 시키지 말고라고 당부했고 새 며느리는 네, 어머니라고 함께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희는 순덕에게 어머니 변하셨어요 라고 말했고 순덕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어라고 대답하며 은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희야, 앞으로 우리 진짜 가족처럼 지내자라고 순덕이 말했고 은희는 네, 어머니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고 가족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으며 순덕은 은희를 진짜 딸처럼 아꼈고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마다 은희에게 쉬라고 하며 다른 며느리들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큰 며느리 혜진과 둘째 며느리 수진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고 은희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은희는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고 팀장으로 올라가는 자리였으며 연봉도 5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은희는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준호에게 말했고 오빠, 나 팀장 됐어. 라고 웃으며 말했으며 준호는 정말 축하해, 은희야. 라고 안아주며 기뻐했습니다. 은희는 시어머니에게도 전화를 걸어 어머니, 제가 승진했어요 라고 말했고 순덕은 정말 잘됐다, 은희야. 축하해. 라고 진심으로 기뻐하며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축하 파티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은희는 괜찮아요. 어머니라고 사양했지만 순덕은 아니야. 이런 날 축하해줘야지라고 고집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시댁에 모였고 순덕은 직접 음식을 준비하며 오늘은 은희 축하하는 날이니까 은희는 손님이야라고 선언했습니다. 큰 며느리 혜진과 둘째 며느리 수진도 부엌을 도우며 은희 씨 축하해요라고 진심으로 말했고 은희는 고마워요. 언니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철수가 잔을 들며 우리 막내 며느리 승진 축하한다. 라고 건배를 제의했고 모두가 축하합니다. 라고 외치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순덕은 은희야.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야. 정말 자랑스러워라고 말했고 은희는 감사합니다. 어머니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준혁이 은희야, 축하해. 우리가 그동안 내 일을 무시해서 미안해라고 사과했고 준석도 맞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이제는 내 일을 응원할게라고 말했습니다. 은희는 형님들 고마워요라고 대답하며 미소를 지었고 가족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즐겼습니다. 식사 후 철수가 이제 중요한 발표를 하겠다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가족들은 긴장하며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에 유언장을 발표했는데 그동안 너희들이 많이 변했어라고 철수가 말했고 특히 순덕이 당신이 많이 달라졌어라고 순덕을 보며 말했습니다. 순덕은 당연하죠. 제가 잘못 생각했었으니까요 라고 대답했고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서 나는 유언장을 조금 수정하기로 했어라고 말했습니다. 큰아들 준혁과 둘째 아들 준석은 기대하는 눈빛으로 철수를 바라봤고 혹시 우리도 더 받는 건가? 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막내 준호와 은희에게 주는 30억은 그대로야. 철수의 말에 준혁과 준석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철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대신 큰아들 준혁에게는 5억에서 7억으로 둘째 아들 준석에게도 5억에서 7억으로 늘린다라고 발표했고 준혁과 준석은 놀라며 아버지 라고 불렀습니다. 너희들이 6개월 동안 변하는 모습을 봤어. 특히 며느리들이 은희한테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 다 봤어. 철수의 말에 혜진과 수지는 감사합니다. 아버님이라고 인사했고 철수는 하지만 30억은 절대 안 받고 은희가 받을 자격이 있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모두가 당연합니다. 아버님이라고 대답했고 은희는 아버님 감사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철수는 새로운 서류를 꺼내며 이건 상가 건물인데 12억짜리야. 이걸 은희 명의로 바로 증여할 거야 라고 말했고 은희는 아버님 그건 너무 과해요라고 사양했지만 철수는 아니야. 내가 5년 동안 희생한 대가야.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손주를 위한 거기도 해라고 말했습니다. 은희는 손주요? 라고 되물었고 철수는 응, 너희 둘째 가질 생각 없어? 라고 물었으며 은희는 얼굴을 붉히며 그건 아직?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순덕이 은희야, 임신하고 싶으면 해. 어머니가 다 도와줄게라고 말했고 은희는 감사합니다. 어머니라고 대답했습니다. 3개월 후 은희는 임신 소식을 발표했고 온 가족이 기뻐했으며 순덕은 이번에는 절대 무리하지 마. 시댁일은 신경 쓰지 말고라고 당부했습니다. 혜진과 수진도 은희 씨 축하해요. 우리가 명절일 다 할게요라고 약속했고 은희는 고마워요. 언니들이라고 감동하며 대답했습니다. 10개월 후 은희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순덕은 병원으로 달려와 손주야 할머니 왔다. 라고 기뻐하며 아기를 안았습니다. 철수도 역시 남자구나 잘생겼어라고 웃으며 말했고 온 가족이 모여 아기를 축하했습니다. 100일 잔치 날 순덕은 직접 음식을 준비하며 은희는 쉬어 오늘은 내가 다 할게라고 말했고 혜진과 수진도 적극적으로 도우며 시어머님 저희도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새 며느리가 함께 부엌에서 일하는 모습을 본 철수는 흐뭇하게 웃으며 이제야 진짜 가족 같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100일 잔치가 끝난 후 은희는 순덕에게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라고 인사했고 순덕은 내가 감사해 우리 가족 되어줘서라고 대답하며 은희를 안았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라고 은희가 말했고 순덕은 나도 행복해. 은희야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5년이 지났고 은희는 이제 부장으로 승진했으며 연봉은 8천만 원이 됐고 시아버지가 증여한 상가 건물의 임대료로 매달 500만 원씩 받으며 경제적으로도 안정됐습니다. 준호도 회사에서 이사로 승진했고 가족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철수의 칠순잔치로부터 5년 후 순덕의 칠순오잔치를 준비하는 날이었고 이번에는 새 며느리가 모두 함께 준비했으며 은희는 언니들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라고 가르쳐주고 혜진과 수지는 알았어.
은혜 씨라고 열심히 배웠습니다. 잔치 당일 손님들이 새 며느리가 다 훌륭하시네요 라고 칭찬하자 순덕은 네, 제 며느리들 자랑이에요. 특히 막내 며느리 은희는 정말 효녀예요 라고 자랑했습니다. 은희는 거실에서 손님들을 응대하며 환하게 웃었고 혜진과 수지는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잔치가 끝난 후 가족들이 모두 모여 차를 마시며 순덕이 말했습니다. 5년 전 칠순잔치 때가 기억나네. 그때는 은희 혼자 모든 걸 했는데 라고 회상했고 은희는 어머니 이제는 괜찮아요 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철수가 그래. 그때 내가 유언장 발표 안 했으면 지금도 그대로였을 거야 라고 말했고 준혁은 아버지 그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근데 덕분에 우리가 깨달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준석도 맞아요.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계속 잘못 살았을 거예요 라고 동의했습니다. 순덕은 은희의 손을 꼭 잡으며 은희야,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 이렇게 못 됐을 거야 라고 말했고 은희는 어머니, 저도 감사해요. 진짜 가족이 되어서라고 대답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철수가 잔을 들며 자, 우리 가족 건배 라고 제의했고 모두가 건배 라고 외치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5년 전 칠순잔치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으며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그들은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은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5년 전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참고 견뎌서 다행이야. 아버님 덕분에 모든 게 바뀌었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가 은희야, 우리 정말 행복하지? 라고 물었고 은희는 응, 정말 행복해. 오빠라고 대답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고 은희는 이제 진짜 끝이야. 행복한 결말이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잠자리에 들며 은희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계속 무시당하며 살았을 거예요. 아버님이 제 편이 되어주셔서 진실을 밝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은희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고 더 이상 억울함도 분노도 없었으며 오직 감사함과 행복만이 가득했습니다.